과일은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불립니다. 달콤하고 상큼한 맛, 그리고 알록달록한 색감은 단순히 미각을 즐겁게 할 뿐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일을 먹을 때 한 가지 걱정을 합니다. 바로 과일 속 당이 과연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흔히 당이라고 하면 설탕을 떠올리기 마련이고, 설탕은 비만과 당뇨의 주범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과일의 당도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생기죠. 오늘은 이 과일 속 당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아주 깊고 다이나믹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단순히 괜찮다, 괜찮지 않다라는 이분법적인 대답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실생활 사례, 그리고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과일당의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과일 속 당은 설탕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된 단순한 이당류입니다. 하지만 과일 속의 당은 단순히 당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일은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이런 성분들이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추거나 몸속 대사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과일 속 당은 우리가 흔히 먹는 케이크나 탄산음료의 설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떠올려 봅시다. 사과 하나에는 대략 19g 정도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콜라 한 캔을 마셨을 때 섭취하는 당은 35g에서 40g에 이릅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콜라가 훨씬 많죠.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양의 차이만이 아닙니다. 콜라의 당은 액체 상태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곧바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이 과정에서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고 결과적으로 피로감과 폭식 충동이 뒤따르게 됩니다. 반면 사과 속 당은 섬유질과 함께 천천히 흡수되며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사과의 섬유질은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고 장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과일 속 당이 단순히 에너지원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뇌의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뇌는 포도당을 주요 연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과일을 먹으면 뇌에 즉각적인 에너지가 공급되어 집중력이 올라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과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집중력, 기억력, 정서적 안정성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달콤한 맛이 단순히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뇌를 깨우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문제가 되듯 과일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칼로리 역시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하루에 과일을 45개 이상 과다하게 먹는 경우, 특히 주스로 갈아 마시는 경우에는 혈당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스로 만든 과일은 섬유질이 파괴되어 흡수 속도가 매우 빨라지기 때문에 마치 설탕 음료를 마신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과일은 가급적 원형 그대로 껍질째 씹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어느 나라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오렌지를 2개씩 먹는 습관을 가진 노인들이 많습니다. 연구자들이 이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다른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보다 혈당 조절이 훨씬 안정적이었고 면역력도 뛰어났습니다. 오렌지의 비타민C와 섬유질이 면역력을 강화하고 당의 흡수를 천천히 하게 만들어 오히려 건강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죠. 즉, 과일 속 당은 단순한 적이 아니라 제대로 활용하면 든든한 아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과일마다 당의 종류와 비율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는 포도당과 과당이 고르게 섞여 있어 운동 전후에 에너지를 보충하기에 좋습니다.
반면 망고나 포도는 과당 비율이 조금 더 높아 달콤함이 강하고 간에서 처리되는 비중이 큽니다. 수박은 당도가 높아 보이지만 수분 함량이 많아 실제로는 혈당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이런 차이점을 이해하면 상황에 맞는 과일을 고를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는 바나나, 더운 여름 갈증 해소에는 수박, 면역력 강화에는 오렌지, 뇌 건강을 위해서는 블루베리, 이렇게 활용하면 정말 알찬 식단을 만들 수 있죠. 이제 과일 속 당의 또 다른 측면, 바로 과당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과당은 간에 해롭다라는 말이 돌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과당 시럽을 많이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고과당 시럽은 가공식품에 흔히 들어가는 성분으로 콜라, 쿠키, 케이크 등에 다량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인위적인 과당을 과하게 섭취하면 간에 지방이 쌓여 지방간을 유발하고 결국 대사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당은 양이 많지 않고 섬유질과 각종 영양소와 함께 들어있어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과일 섭취를 권장합니다. 오히려 성인은 하루에 최소 5번, 즉 400g 이상의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이는 비만과 심혈관 질환,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뇨 환자에게도 과일은 무조건 금기가 아닙니다. 적정량을 정해두고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중심으로 섭취하면 충분히 건강에 이롭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배, 베리류 같은 과일은 혈당 지수가 낮아 천천히 흡수되므로 당뇨 환자도 적절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나나나 망고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은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속 당에 대한 오해를 풀다 보면 결국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일은 자연이 만든 가장 건강한 당의 공급원입니다. 단순히 달콤한 맛을 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의 대사 균형을 맞추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하며 장 건강과 뇌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일을 먹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줍니다. 식사 후 달콤한 디저트를 찾을 때 초콜릿 케이크 대신 신선한 과일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심리학적인 연구에서는 과일을 즐겨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과일 속 항산화 물질이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과일의 달콤한 당은 단순히 입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균형입니다. 과일을 무조건 피하는 것도 옳지 않고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적당한 양을 꾸준히 즐기는 것, 이것이 바로 과일 당을 가장 건강하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과일 속 당은 우리 몸을 해치는 독이 아니라 잘 다스리면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 이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